before it's gone. 네, 잘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해설 강의 5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포자 탈출 전문가 선생님이고요. 5부까지 오셨습니까? 진짜 대단하네요. 항상 그렇습니다. 해설 강의 들으면 도움 되겠죠. 근데 이제 끝까지 오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쭉쭉쭉쭉 열심히 이렇게 끝까지 해주시고요. 이 5부 강의에는 또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문장 삽입입니다. 바로 들어가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은 이 수능 영어에 대해서요 참 많이 알게 되거든요. 수능 영어에서 제일 어려운 3가지 유형을 뽑아라 라고 한다면은 빈칸, 순서, 삽입 이 3개입니다. 나머지 애들도 어렵죠. 뭐 개인에 따라서는 선생님 저는 뭐 주제가 어려워요. 저는 뭐 함축 의미가 어려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빅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빈칸, 순서, 삽입 이 3가지가 가장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빈칸이랑 삽입은 더 어렵죠. 어떤 친구가 2문제를 틀렸다 라고 한다면은 빈칸 하나, 삽입 하나 이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 예비 수험생이라면은 이 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수능 시험장에서 한 3문제, 4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면은 그거 전부 다 얘네들일 거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빈칸은요, 제가 또 여러분들 이제 주연쌤이랑도 공부를 했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빈칸은 진짜 어렵다. 지문 자체가 너무나도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마지막에 잡자. 하지만 순서와 삽입 얘네들은 빈칸 33번, 34번에 비하면은 수준이 한 요 정도거든요. 한 2-3단계 정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영어 실력으로 충분히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해석만 가지고는요 이거 풀 수가 없어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EBS 교재에 있던 지문이 그대로 이렇게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뻔히 알고 있는 지문이야. 그래서 얘를 이제 집어넣으면 돼. 공부를 했어. 그런데 그 해에 그 문제가 오답률 1위를 차지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요, 내용 안다고 이거 못 푼다니까요. 생각해봐요. 내용으로 이걸 집어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내용으로 집어넣으면은 3번이 답인데, 예를 들어서 3번이 답인데 4번에다 집어넣으면 틀리는 거예요? 아니, 할 얘기를 한 문장만 있다가 나중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뭐 얘기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기승전결 맞춰가지고 얘기합니까? 뭐 얘기하다가 뭐 일요일 거 얘기하다가 나 일요일날 뭐 있는데 맞다, 그게 토요일은 말이야 우리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만으로 간다라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인가? 명시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푸는 겁니다. 흐름을 나타내는 명시적인 근거가 지문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시라는 거는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딱 이렇게 보았을 때 여기에 명확한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제가 한 문장을 뺐잖아요. 한 문장을 뺐어. 근데 그거를 적어도 40만 명, 50만 명이 이 뺀 문장을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이 문제 답이 5번 아닙니까? 5번이다라고 했을 때 단 한 명도 이의 제기를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해석으로 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이 문장이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 수능 시험장에서요, 지금 38번, 39번이 헷갈려. 어딘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해석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근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출제하신 분이 이게 분명히 근거 바탕으로 출제를 하셨는데 내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으면 100% 답입니다. 해볼게요.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출을 좀 분석해 보시면은 되게 뻔하거든요. 위에다가 그냥 쭉 한번 써볼까요? 대표적으로 this라던가 복수라면은 these라던가 얘네가 단독으로 나올 때도 있고 명사가 따라 나올 때도 있죠. 이것들
이런 어떤 명사, 그러면 앞에서 얘네들이 받아주지 않습니까? 이런 대명사 계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어들, however이라던가 for example이라던가 이런 거에 보인다면은 이거는 앞에 거랑 반대말이라는 소리고 for example의 예시를 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앞에 거랑 연결되는 애들 아닙니까?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 외우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애들입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이런 애들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also 같은 것도 많이 나오죠. 또한, 또한. 피자는 또한 값이 싸다 이래. 그러면 앞에 무슨 소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피자의 어떤 장점 같은 거를 얘기 한번 해야 되겠죠. 피자는 참 뭐 전 국민이 좋아하는 호불호가 없는 아주 맛있는 맛이다. 피자는 또한 값이 싸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also를 쓴다라는 거는 같은 맥락의 말을 먼저 했다라는 건데, 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막 지금 우리가 막 다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지문 안에 이렇게 우리가 읽었을 때 이거는 흐름에 대한 근거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출제를 하신 거고 우리는 그걸 찾습니다. 바로 갈게요. retraining. 자, 위에 근거 있나 없나 한번 볼게요. 트레이닝이 이제 훈련하는 건데, re니까 다시 훈련하는 거죠. 재훈련하는 겁니다. current employees, 현재의 직원분들을요. for new positions, 새로운 자리에 대해서요. 어떤 뭐 자리나 직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직원을 재훈련하는 겁니다. within the company, 그 회사 내에서요. 이렇게 하면은 will also greatly reduce, 동사 여기 있죠. 이렇게 되면은 뭐야? 또한 근거 또한은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아니, 첫 문장부터 떡볶이는 또한 맛있다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also는 아무 때나 못 씁니다. 앞에서 그 비슷한 맥락의 얘기들을 하고 있다가 또한이거든요. 또한 굉장히 줄여준대요. 그들의 fear, 두려움인데요. 무슨 두려움? being laid off인데 lay off라는 게 있습니다. lay off, 해고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수동태를 써주면서 해고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고를 당하려고 하는 그런 해고당하는 두려움, 내가 해고당할까봐 느끼는 그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줄여줄 거라는 겁니다. 야, 이거 뭐야? also 빼고는 지금 근거가 안 보이거든요. also 빼고는 흐름에 나타낼 만한 게 없잖아요. 그 회사 내에서 새로운 자리에 대해서 그 현재 직원을 재훈련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해고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줄여준다. 또한 빼고는 없지 뭐야. 이거 also 없었으면 근거 하나도 없어요. 참 많은 경우에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 없다고요. 그럼 어디 있겠어요? 밑에 있지. 밑에 지문에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이런 흐름을 나타내는 근거 딱 읽었을 때 이거 흐름에 관련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첫 번째 경우 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 없으면 어디 있느냐? 밑에 있죠. 밑에 근거가 있다는 거는 거기가 글이 안 읽히고 끊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끊어지는 지점을 찾겠다. 이런 마음으로 읽어 나가시면은 굉장히 답이 잘 보입니다. 가볼게요. 로봇 이야기네요. 자, 이번 수능의 특징인데요. 굉장히 최신의 소재들이 많이 들어가죠. 로봇, 뭐 어떤 인간의 어떤 그로 인한 역할. 그래서 뭐 수리 같은 경우도 저랑 같이 그 수리 지문도 그래서 이제 인간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로봇이 막 들어오는데 수리는 인간만의 영역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러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제가 뭐 출제진과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런 항상 수능은 기준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트렌디한 소재를 쓴다, 글감이 세련되다 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적어도 다음 해까지는 이것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봇을 도입하는 겁니다. 어디다가요? into factories, 공장들에다가요. 그러면서 요거는 지금 뭐냐? while 하면서 중간에 껴들어갔죠. 실제로 앞에 있는 거가 이제 주어입니다. 로봇을 공장에 도입합니다. 그러면은 create, 동사,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worry, 걱정과 fear,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왜? 이게 지금 employment of human workers, 인간 노동자들의 고용은 is being reduced,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인간 노동자들의 고용은 줄어들면서 로봇을 갖다가 공장들에다가 도입하게 되면은 그것은 사람들의 걱정과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역시 로봇으로 인한 인간들의 일자리 감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1번은 사실 답이 되는 경우를 저는 아직은 보지를 못했거든요. 자, 쭉 한번 가볼게요. 그래도 확인해야죠. 연결되나? It is the responsibility of management. 어떤 경영 이런 의미죠. 기업에서는 경영입니다. 관리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 경영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To prevent, 막아주는 거죠. 예방하는 겁니다. 또는요, 적어도 to ease these fears, 이 두려움을 좀 ease하다, 누그러뜨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employee, 직원들이, 종업원들이 어떻게 로봇들이 내 일자리다 대신하면 어떻게 두려워가 있을 때 이제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좀 prevent, 미연에 방지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두려움을 좀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괜찮고요. 자, 예를 들어줍니다. 이런 것도 다 흐름의 근거예요. 예시 들었네. 그러면 이 예시는 무슨 소리 해야 돼요? 사람들이 느끼는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해서 내가 해고될 거라는 그 두려움을 낮춰주고 예방해주는 그런 얘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로봇들은요, could be introduced, 도입이 될 수 있습니다. only, 오직 어디에만요? 이 new plant, 새로운 공장에만. 진짜 rather than 뭐보다는요, replace, 대체하다 아닙니까?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humans, 인간들을요, existing, 기존의 assembly line, 조립 라인이죠. 우리 보통 공장에서는 조립 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참 많은 경우 이제 로봇들이 빙빙 하면서 로봇팔, 로봇암이라고 하죠. 이것들이 이제 조립을 하죠.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조립 라인에 있는 사람들 대체하지 말고 이제 새롭게 짓는 공장, 이런 데에는 로봇을 도입하자라는 이 문장의 내용은 앞에 있는 것에 예시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지. 될 수가 있죠. 지금 보니까는 주제가 로봇으로 인한 어떤 인간들이 두려움을 느끼죠. 야, 네가 내일 다 대체하면 나 잘린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랄까요? 대책 첫 번째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공장. 새 공장에서는 로봇이 하고 기존을 대체하지는 말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요. 자, 3번 다음 내용 싹 보겠습니다. Workers, 그 노동자들은요, should be included, 포함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어디에요? In the planning,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뭐 그 기업에서 계획을 짤 수가 있잖아요. New factories, 자, 새로운 공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노동자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줘야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로봇을 도입하는 겁니다. 어디다가요? 기존 공장에다가 이제 그런 계획들을 짤 때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So that, 이제 so가 이제 줄어든 건데요. 뭐 할 수 있도록 they can participate in,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요. The process,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들이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어느 날 갑자기 내 일을 뺏어버리면 어떡하지? 두려워하고 있죠. 그거를 어떻게 좀 두려움을 없애줄 것인가, 대책에 대한 얘기인데, 처음에는 이제 새 공장에다가 이렇게 로봇을 쓰자라고 했고, 요 얘기는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노동자들을 참여시키자라는 거예요. 뭐 할 때? 계획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은, 계획 단계에서 참여를 안 시키면 벼랑간 통보를 받게 되죠. 정승익 씨,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로봇이 대신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참여하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우리 기업이 이런 계획을 하고 있구나. 그럼 이제 뭔가 준비도 할 수 있고 내가 의견도 낼 수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4번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답이 어딘가에 나와야 되죠. It may be that, 아마 that이야처럼 될 거다라는 건데, 로봇들은요 are needed, 필요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reduce, 줄이기 위해서요. Manufacturing cost, 제조 비용이죠. 그걸 줄이기 위해서. 그치? 로봇 하면 아무래도 인건비보다 이제 싸지 않습니까? So that,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 회사가요, remains, 유지됩니다. competitive, 경쟁력이 있게요. 이미 현실이죠. 그 회사가 경쟁력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제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로봇들이 필요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But 근데 있잖아요. Planning for such cost reductions. 그런 식으로 그래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계획을 짤 때 그 계획은 should be done, 행해줘야만 합니다. jointly 하면은 공동으로 이런 뜻이에요. 같이요, 같이. 누구에 의해서요? Labor and Management입니다. 이때 Labor은 노동자 측을 말하는 거고요. 이 Management는 경영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위에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죠. 대책 두 번째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참여하자는 겁니다.
공동으로 계획을 짜자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요. 많이 안 두려울 거 아닙니까? 노동자들 계층은 딱 빼놓고 경영진에서 계획 다 짜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공장은 로봇 이래 버리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같이 짜면은 공동으로 계획을 하면은 두려움을 덜어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연결되는데 그럼 답이 5번밖에 없는데 이제 기도해야죠. 5번은 제발 관련 없는 내용이기를. 그러니까 이게 근데 농담이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독해 기법입니다. 이 문제 풀 때요. 위에서 근거가 명확하게 나왔어요. 뭐 however 이런 역점 나왔어. 그럼 이제 그것도 근거지만 밑에 게 글이 끊어지거든요. 읽어 나가다가 보기를 기준으로 이런 보기 기준으로 앞뒤 내용이 연결이 안 돼서 답이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아주 대표적인 예로 뭐 this 그래요. 근데 이 this가 가리키는 내용이 앞에 없어. 그러면은 여기가 뭔가 잘못된 거죠. 누군가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밑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독해가 어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 거 5번 한번 볼게요. since 마지막 문장입니다. since 뭐 때문에? 로봇들은요, particularly 특히나 그래, 잘해, 뭐를 잘해요? highly 고도로 repetitive 반복적인 단순한 움직임을 잘하기 때문에 replace the human workers 그 대체된 인간 노동자는요 should be moved 이동되어줘야 된다. to position 어떤 자리로? where 이하의 자리로. 그 자리는 또는 직위들은 어떤 자리냐면요 judgment 판단이라던가 아니면 decision 결정인데요. beyond the abilities of robots beyond가 넘어서는 거죠. 그 로봇의 능력을 넘어서는 판단이나 결정 그런 것들이 required 요구되는 그런 자리로 이동되어줘야 되는데 자, 이 문제 어려웠어요. 왜냐면 딱 눈에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뭐 this인데 this가 앞에 없다라던가 however라고 했는데 세상에 앞에 있는 거랑 역접이 아니라던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눈에 띄는 근거가 없었어요. 근데 잘 봐요. 5번 앞에는 무슨 얘기였냐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 적어놨어. 같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계획을 짜면은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었죠. 근데 요 이야기 봐봐요. 이야기는 많이 안 어렵죠. 로봇은 반복적인 걸 잘하니까 인간은 판단이나 결정을 하는 그런 로봇이 못하는 일을 하는 자리로 가자 이거예요. 근데 그게 공동 계획이에요? 얘랑 얘랑 같은 말이에요? 전혀 관련이 없죠. 맞습니까? 같이 경영진이랑 노동자가 같이 계획하자라는 거랑 인간은 로봇이 못하는 일을 하자라는 거랑 아예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5번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바뀌었죠. 주어진 문장을 다시 봐봐요. 자, 다시 봅시다. 눈 크게 뜨고 봅시다. 뭐라 돼 있습니까? 근데 이제 현재 직원을 회사 내에서 새로운 지위를 위해서 재훈련시키는 것도 되게 좋아요라고 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올수로 꺼내죠. 요 대책 다음 대책으로 기존에 직원이 있으면은 기존의 직원을 갖다가 재훈련 시켜가지고 재훈련해가지고 새로운 포지션으로 보내자. 이것도 참 좋은 전략이야 라고 얘기를 꺼낸 다음에 그 자리가 사실은 로봇이 못하는 일을 하는 자리면 더 좋다로 갔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5번인 건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려웠어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꼼꼼하게 따지면서 읽지 않은 친구들은요. 이게 뭐 3번, 4번, 5번 자리가 다 헷갈려요.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내용이 달랐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러면 자 40만 명, 50만 명이 풀었어. 그래서 5번이 반드시 맞느냐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맞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왜냐? 앞문장이랑 뒤에 있는 내용이랑 달라요. 다른 내용이고 그리고 주어진 문장이랑 이거랑 딱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은 A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마지막 문장은 B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어진 문장이 B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B가 어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B는 also 하면서 또한 하면서 B의 도입이야. 그럼 A 실컷 얘기하다가 B 얘기 시작하는 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학교 시험 보고 나면 그런 경우 있죠. 야, 이거 3번도 답 되는 거 아니야? 뭐 저도 학교에 있지만 뭐 저도 학생 때 야, 이거 내가 틀리긴 틀렸는데 야, 이게 뭐 딴 것도 답 되는 거 아니냐? 2번도 되고 3번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이거 반박할 논리가 없다. 5번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4번, 3번은 무슨 논리로 들어가요? 아무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논리가 참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내용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나가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기출을 많이 풀어보시다 보면은, 아, 이런 논리들로 이게 출제를 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중요하고. 자, 39번. 아, 이거 뭐 별표를 쳐야 되나요? 어려웠죠? 해석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웠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겁줘요. 뭐야? 이 리얼리즘이 뭐야? 처음 들어봤을 거거든요. 야, 이게 뭐지? 하면서 상당히 어려웠을 건데, 자,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그래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38번보다 39번을 더 여러분들 더 많이 맞추지 않았어요? 왠지 알아요? 38번은 근거가 좀 희미합니다. 내용 근거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여요. 39번은 미리 딱 말씀드릴게요. 밑에 but 있잖아, but. 미리 말씀드릴게요. 정답 4번이죠. 4번 오른쪽에 뭐 있어요? but 있잖아요, but. 그리고 그 문장 안에 또 뭐 있냐면은 서치 명사 있어요. 서치 명사. 이 두 개 근거 때문에 4번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랑 이 but이랑 지금 어울리지도 않고요. 서치 일루전이 앞에도 없어요. 그래서 4번에 무조건 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거가 너무나도 확실하다. 자, 해석해 드릴게요. As long as 하면은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이죠. 근데 얘가 뭐냐면은 realism이 이제 real,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앞에 있는 IR은 겁먹지 않아도 되는 게요. IN이나 IM이나 IR이나 전부 다 반대란 뜻이에요. 뒤에 나오는 스펠링을 닮아가지고 저게 바뀌는 거지. 우리 possible, impossible 할 때 그 반대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주의나 리얼리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뭐라고요? Silent black and white 필름이 뭘까? 이거 아닌데 여러분들 신세대라서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무성, 소리가 안 나는 옛날 초창기 영화는 소리가 안 났죠. 그리고 흑백이었습니다. 아, 저는 이걸 아는데 저도 이걸 보진 못해서 이 세대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옛날에는 막 이렇게 막 무성 흑백 영화가 있었다는 걸 아는데 여러분은 정말 백과사전에서 봤을 수도 있는데 처음엔 그랬어요. 소리가 안 나고 소리가 없었어. 그리고 흑백이었습니다. 요거에 이게 리얼리즘이 없는 거예요. 현실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이, 이 단어도 어렵죠. 지배하다, predominated, 지배하는 한. 누군가의 원입니다. 어떤 누군가는요, 그한테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 필름적인 어떤 판타지를 갖다가요, 현실의 representation, 어떤 표현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야 싶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눈 쉬고 찾아봐도 뭐 단어가 어려운 건 그렇다 치고요. 개념이 어려운 건 그렇다 치고요. 이거 연결의 근거가 없어요. this 명사, these 명사, such 명사, but 명사, however, 뭐 for example 없어요. 그러면 어디다 밑에 있어요. 밑에. 그러니까 밑에 읽을 때 저 같은 사람은 밑에 거를 읽을 때 어쭈 여기 근거 없어? 그러면 이런 거 막 찾아요. but이나 such 명사 요런 거 있는 그게 답이거든요. 갑니다. 영화 이야기네요. 시네마는요, valuable,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Not for, 뭐 때문이 아니라 its ability, 그 능력인데요. 영화에 무슨 능력이 있는데요? 이렇게 수식하죠. To make visible, 보이도록 만들어. 뭐를? 현실의 hidden outline, 보이지 않는 어떤 윤곽선 같은 거를. 솔직히 어렵죠?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이게 영화라는 소재는 그렇게 뭐 불편한 소재가 아닌데 이 문화예술 쪽이 좀 그렇습니다. 그 뭐 소설이나 영화 쪽이 깊이 들어가서 약간 좀 그 전공의 느낌이 나버리면은 특히나 영화 같은 경우에 용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죠. 근데 이거 따라갈 수 있어요. 상식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영화가 이런 능력 때문이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 있는데, 자, 현실이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근데 그 현실에 평소에는 못 보던 숨겨져 있던 어떤 외곽선, 윤곽선
그러니까 뭔가 안 보이던 거를 보이게 하는 능력 때문에 영화가 가치 있는 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영화의 이 능력 때문이래. 이 능력은 뭡니까? 수식합니다. reveal, 드러내는 거죠. What reality itself veils. 뭐야, 뭔 소리야? 현실 그 자체가 veil은요. 베일에 쌓여 있다 그러지 가리고 숨기는 거예요. 그런 거를 드러내는 그런 능력으로 영화는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이 숨기는 게 있대. 근데 그거를 드러낸대. 아, 이게 뭔 소리까? 이게 바로 어떤 판타지라는 측면인데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자, 판타지가 있어. 판타지. 요게 원래는 현실에 숨겨져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판타지라는 측면을 영화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영화가 가치 있다. 자, 요 정도하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쫓아갑니다. This is why. 이것이 뭐만 이유래요. To a person, 어떤 사람에게 The first great theorist of film decried the introduction of sound and other technical innovations that pushes film in the direction of realism. 아, 이것도 어렵죠. 자, 이게 뭐만 이유라는 This is why인데요. 첫 번째 위대한 영화의 이론가들입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영화에 대한 이론을 만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decryed 했대요. 밑에 다행히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비난했대. 뭐를.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 뭔가 안 좋은 거죠. introduction, 도입하는 겁니다. 뭘 도입했는데요? 사운드, 소리. 그리고 다른 기술적인 혁신이야. 예를 들어서 색깔 같은 거. 아, 진짜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런 소리와 색이 지금 대표적이죠. 얘네들이 영화를요, 푸시 밀어. 어느 쪽으로요? 현실주의로, 리얼리즘을 향하도록 그 방향으로 민다라는 겁니다. 도전! 이해할 수 있다. 처음에는 저도 읽으면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는, 아니, 무성 영화에서 소리도 없고 흑백이야. 막 진짜 뭐 찰리 채플린 저도 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 세대가 아닙니다. 저는 컬러 TV 세대예요. 막 옛날에 진짜 뭐 다큐 같은 데서 봤던 소리도 안 나는 흑백의 영화에서 소리도 나고 컬러면은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공공연하게 비난했다라고 하니까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 글에서는 이게 지금 비난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요게 지금 뭐 한다 그래요? 이게 리얼리즘을 향한다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소리도 들어가고 컬러도 들어가고 이게 지금 그거예요. 소리도 나오고 있고 다 색깔이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무슨 뭐 판타지 느낌 나요? 전혀 아니죠. 그냥 정성이 있는 그대로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게 비난받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릴까요? 왜냐? 그게 영화 같지가 않잖아요. 영화 같다라는 것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약간의 판타지죠. 뭔가 약간 공상적이고 뭔가 현실과는 다른 그 맛의 영화를 보던 건데 소리가 들어오고 컬러가 들어오니까 너무 리얼해지니까 아이 그럴 거면 옆 사람 보지. 심하게 표현하면 아이 그럴 거면 집에서 이걸 보지 사람들 보지 뭐하러 영화관에 가냐 이런 비난을 받았던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한번 가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나가볼게요. since 뭐 때문에 시네마는요 영화는요 entirely 전적으로 phantasmatic 자 밑에 단어 있습니다. 되게 환상적인 그런 예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장르는 사람들은 환상적이기를 기대합니다. 뭔가 현실과는 다르고 뭔가 이렇게 환상에 빠지면서 아 멋지다 아 환상적이야 이런 걸 바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these innovations 이런 것도 사실은 내용도 그렇지만 근거로서 앞에 있는 얘네들을 잡아버리죠. 이 이노베이션을 잡아버리니까 이번에 아무것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그 혁신이 뭡니까? 소리라던가 색이라던가 이런 혁신들이잖아요. 얘네들은 completely 완전히 unnecessary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영화가 현실과는 다르고 영화스러운 걸 오히려 바라고 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사진도 제가 그 여자분들 사진을 잘 안 찍어주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가족들도 여자 누나나 이렇게 막 아내나 찍으면은
되게 예쁘게 나오는 사진을 원하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사진 못 찍기로 유명하거든요. 저는 그냥 뭐 다 비슷해. 현실적으로 찍어. 근데 그런 거를 사람들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남녀뿐만 아니라 뭐 누구나 잘생기게 나오길 바라고 예쁘게 나오길 바라는 거죠. 근데 너무 현실적인 건 바라지 않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은 영화에서 현실적인 걸 바라지 않으니까 현실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나 혁신 같은 거는 불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진도를 좀 빼볼게요. 자, 그리고요. What's worse래. 더 안 좋은 건 뭐냐면은 they could do nothing but turn filmmakers and audience away from the fantastic dimension of cinema. 한번 끊어줄게요. 요것도 근거가 있죠. 데이가 있어, 데이. 이 데이는 지금 뭘 받았을까? 사람들이 아니죠. 앞문장에 그대로 이걸 받아준다면 3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는 가정이라면 앞에 있는 그 기술들입니다. 계속 말하는 그 혁신 기술들, 소리나 색 같은 거. 소리나 색을 넣으면 딱 맞아요. 그런 소리나 색들은요. 그냥 단지 이런 것만 하는 거야. 어떻게? 그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관객들을 갖다가요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영화의 그 환상적인 그런 측면으로부터요. 그치? 너무 현실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얘네들이 하는 일은 너무 리얼리즘을 추구해 버리니까 영화는 이런 게 아닌데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potentially 잠재적으로 transforming 변형시킵니다. 분사 구문이죠. 영화를 뭘로 바꿉니까? mere 뭐뭐에 지나지 않는 단지 delivery device 전달 수단 아닙니까? 뭐에 대해서요? 그냥 현실을 표현한 거를. 그렇지. 그냥 현실이랑 똑같아. 현실을 표현한 거를 전달하는 수단이 영화가 되니까 이게 지금 결코 좋은 말이 아니죠. 이 주장에 따르면 이거는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자, 4번 다음에 보세요. 저는 이런 거 볼 때 눈 크게 뜨고 보거든요. 뭐야? 벗이네? 야, 이거 뭐야? 답이라는 소리야 뭐야? 이런 명시적인 국어를 딱 써버리면 굉장히 수상하죠. 왜냐하면 이걸 썼다는 거는 지금 역접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나 소리와 색, 얘네들이요. threatened, 위협을 했어. to create, 만들겠다고. 뭐를? just such an illusion. 그런 어떤 환상적인 것을. illusion이 뭐 신기루, 환상적인 이런 건데 그런 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뭐 하면서요? destroying, 파괴를 하면서요. 뭐를 파괴합니까? 그 영화 예술의 very essence, 바로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얘가 뭐예요? 환상적인 면이에요. 이거를 소리와 색이 그냥 다 파괴를 해버리면서 야, 우리도 그런 거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막 이제 위협을 했다라는 건데, 자, 문제가 있어요. 이거 뭐 그냥 대충 넘어가면은 뭐 연결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5번까지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소재도 좀 어려운 데다가 이게 근거가 있는데 요거랑 요거거든요. 요 두 개거든요. 이 두 개면은 반드시 답이 4번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걸 놓치고 가버리면은 그래 뭐 소리와 색 비판 받다가 근데 얘네가 뭐 영화 다 부시면서 이렇게 막 등장하네?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은 말이 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는 그렇다 칠게요. 요거 봐봐요. such an illusion이래요. such, 그러한 illusion이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한 어떤 환상. 여기서는 계속 이제 환상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illusion을 환상으로 갈게요. 그러한 환상이 앞문장에 있어야 되죠. 근데 요 바로 앞에 보시면은 그러한 환상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요 뒤에 거 보시면은 그냥 현실의 단순한 전달 도구로 변형시킨다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such an illusion이 어디 있냐면은 저기 주어진 걸 다시 한번 볼게요. 주어진 글에는 있나요? 요거 4번에 넣으면 될까요? 주어진 글에 뭐라 그러냐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뭐하는 한. 이 무성 흑백 영화의 리얼리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리얼리즘이 지배하는 한 누군가는요. 이 영화적인 판타지를 갖다가 현실의 표현이라고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성 흑백 영화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시대에 사는 누군가는 이 현실을 그러니까 영화적인 그 공상적이고 판타지가 있는 그거를 갖다가
그게 현실적인 거다? 그렇게는 받아들이지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냥 영화는 영화 있는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건데, 여기 있는 그 필미c 판타지즈가 영화적인 환상이나 공상이 요거잖아요. 요거예요. 근데 요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근데 이 소리와 색 같은 경우가 그런 환상을 막 만들어내겠다고 막 위협을 하고 영화의 본질을 막 파괴를 했더라. 요렇게 들어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인데 역시 굉장히 어렵죠. 5번은 이제 그냥 마무리예요. 자, 이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The artist, 예술가는요, can only come into play. come into play는 뭐 활동이나 작용을 시작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제대로 막 활동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어디서요? 현실과 medium, 어떤 수단이나 매체를 말하거든요. 그 표현의 수단이 do not coincide. coincide 하면은 일치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도 참 어려운 말인데요. 이런 것도 만약에 우리가 빈칸이나 이런 거 있다면은 주제랑 연결해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뭐 영화 전문가나 이렇게 되겠죠. 이론가나. 그렇다면은 이 영화 전문가들의 주장은 뭡니까? 영화는 환상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적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영화를 너무 현실로, 사실로 만들어버리는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소리나 색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이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진짜 예술은 언제 일어난다? 현실은 여기 있잖아요. 근데 표현수단은 영화잖아요. 이게 지금 서로 안 맞죠. 같이 있지가 않죠. 영화는 현실이 아니잖아.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때 진짜 예술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야 영화 장르가 예술이 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소리와 색이 들어오면서 합쳐져. 쓱 합쳐져서 영화 이꼬르 현실 돼버려. 그러니까 영화가 현실이 돼버려. 그러면은 현실이랑 어디 갔어요? 현실이랑 현실을 표현하는 매체인 영화가 코인사드 일치해버리잖아요. 일치해져 버리면은 그때는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 이 사람의 주장도 영화는 영화대로 놔두고 현실은 현실이어야만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됐나요? 근데 참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아마 겨우 이해를 할 수 있는 지문을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푼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공감하건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완벽하게 통번역을 하고서 문제를 장악하고 풀 수가 없어요. 이 정도는 근거에 기반해서 여기 나왔던 이 서치 명사 요런 것들, 요런 거를 보면서 앞에 서치 일루전이 없는데? 서치 일루전 없어. 그러면은 저기 주어진 문장에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래도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정말 이 정도면은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많은 학생들이 틀렸을 것 같다. 근데 항상 그래요. 앞으로도 이제 모의고사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상위 5문제가 문제가 됩니다. 이 5문제가요. 통계를 보면 그래요. 오답률이 한 70% 선만 돼도요. 그래도 1등급 비율이 꽤 나와요. 근데 요 상위 한 5문제 오답률이 높아져가지고 한 80%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등급 비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있는 한 3에서 5문제 요게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진짜 잡겠다라는 목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문제들은 언제나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항상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셔야 돼요. 요거 넘어가면 사실 40번부터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사실 42번 어휘 문제가 조금 이제 길어서 문제가 되지, 그게 뭐 빈칸에 비할 바는 안 되거든요. 40번 한 문장 요약입니다. 요거는 글을 딱 읽어보면은 글이 A, B의 2가지의 개념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요약하시면은 A가 있고 B가 있고 요래 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재밌는 거는 단어들이 바뀌어 있어요. A 개념을 대표하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A라고 해볼까요? 그게 밑에는 당연하지만 똑같이 안 나와 있습니다. 보기 보시면은 A-로 바뀌어 있고요. B를 대표하는 B라는 단어가 있다면은 그거는 밑에 가면은 B-로 단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거는 무슨 싸움이다? 단어 싸움이다. 보기에 뭐 단어 모르는 거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많이 틀리는데, 근데 또 제가 느낀 특징은 이번 수능에서는 A, B 단어가 별로 안 어려워요.
요것도 단어 굉장히 어려운 거 넣어버리면은 이거 해석 다 하고도 틀리거든요. 근데 40번 문제도 이 보기 단어의 수준이 약간 어느 정도 선에서 통제가 된 느낌입니다. 중하 정도의 단어들로 통제가 된 느낌이라서 요것도 이제 쉬운 유형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이번 수능에서 제가 좀 해봤고요. 자, 이 두 사람이요. have suggested that 대대화를 제시했습니다. 뭐라 제시했는데요. There are two possible alternatives. 두 개의 가능한 대안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사이에서요? 어떤 philosophical, 철학적인 설명 이론들에서요. 그럼 뭐 이런 걸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제 두 가지의 가능한 것들이 있대.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런 견해인데요. 대디아의 견해거든요. Scientific explanation, 과학적인 설명은요. 뭐 어디에 있다? Unification of broad bodies of phenomena, phenomena 현상들이죠. 그 현상들의 굉장히 많은 덩어리들을 갖다가 유니피케이션, 합치는 겁니다. 통합하는 겁니다. under 뭐 아래에다가요. 미니멀 넘버니까 최소한의 수의 generalization 일반화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그거를 최소한도로 일반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3개다, A, B, C다 이런 식으로 일반화해서 현상들을 여기 밑에다가 분류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이 이제 하나가 견해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according to this view, 이 견해에 따르면은요 the 또는 뭐 perhaps a가 될 수도 있는데 a goal of science, 과학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to construct, 구성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framework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laws, 법칙들이라던가 아니면은 generalizations, 일반화들에 있어서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be capable of는 뭐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 무슨 능력이 있느냐? subsuming 밑에 있습니다. 포섭하고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observable, 관찰 가능한 phenomena, 현상들을 갖다가 싹 포섭할 수 있는 그런 법칙, 일반화의 경제적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거다. 세상에는 진짜 많은 현상들이 있죠. 자연 현상들 뭐 끝도 없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과학자들이 좀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고 싶은 거죠. 뭐 A 법칙에 해당하는 현상들 줄 서. B 법칙이 또 있을 거잖아요. 실제로 과학에는 그런 법칙들이 있고 B 법칙에 대한 현상들 줄 서. 자, 이번엔 C 법칙이다. 근데 이제 요거를 미니멀하게 뭐 이걸 뭐 101가지 뭐 100만 22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최소한의 법칙과 일반화로 요런 식으로 정리하고 싶은 견해가 하나가 있대요. 자, 그리고 scientific explanations, 이 과학적 설명들은요, organize, 조직화하고요, systemize 하면 이제 시스템화 한다는 거죠. 체계화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이고요. 무슨 지식? empirical world 하면 경험적 세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험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이런 이제 경험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정렬하고 싶은 거예요. 몇 가지 법칙으로 딱 조직화해가지고. 그리고 이 체계화가 더비더비 용법입니다. 더 뭐하면 더 뭐할수록 더 뭐한다. 더 경제적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deeper, 더 깊어지는 거죠. 맞는 말이지. 이 왜 맞는 말이냐면은 법칙이 예를 들어서요 100만 가지야. 이거 제대로 이해한 거 맞아요? 이건 이해를 못한 거 아니에요? 현상들을 설명하는 100만 가지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이 100만 가지예요. 그럼 아무것도 못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법칙을 딱 발견을 했어. 그러면 그 법칙 아래에 딱 한 30만 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대단한 원리를 발견한 거죠.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체계화가 되고 더 미니멀하게 일반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이해를 더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 other view 나와야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이야기 하거든요. 첫 번째는 요렇게 한번 정리하자라는 거고 두 번째 견해 the other view 또 다른 견해는요. 얘는 뭐야? causal, 인과관계거든요. mechanical approach입니다. 어떤 기계적인 접근법인데 자, 이것에 따르면은 과학적인 설명인데요. 이 피노미나, 이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뭘로 구성됩니까? uncover하다, 밝혀요. 뭐를? 어떤 메커니즘을 밝히는 겁니다. 메커니즘이 뭡니까? 어떤 작동 원리 같은 거죠.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근데 얘네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대세 수식을 받으면서 그 어떤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 현상을 만들어낸 생산해낸 그 메커니즘을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에서 A라는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지? 여기에 들어있는 메커니즘이 뭘까? 어떤 원리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걸 밝혀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견해는요. sees, 어떤 여긴다 또는 뭐 본다 이런 건데 여긴다가 맞겠네요. 그 개별적인 사건들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primary 일단 1차적인 걸로 보고요. 그러면서 지금 with 분사구문 썼네요. 그 일반화에 대한 설명이 거기서부터 flowing 좀 흘러나온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 거랑은 조금 다르네요.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되는 건데 위에 거는 그 100만 가지 사건을 보고서 그거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조직화할 수 있는 어떤 원리들 처음엔 더 많았겠죠. 근데 이걸 더 일반화하고 더 일반화하고 더 일반화하고 더 일반화하고 더 일반화하고 이런 식으로 쫙쫙쫙쫙쫙쫙 이제 원리를 통합을 해 나가는 거고 요거는 보시면은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A 현상이 있어. 이 현상을 먼저 제대로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원리를 발견하고 여기 나오는 메커니즘을 발견하게 되면은 일반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다. 거기서 흘러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즉 다시 말해가지고요. 과학적인 일반화에 대한 설명은 comes from 뭘로부터 나온다? causal mechanism 하면은 이제 합쳐보면은 인과관계적인 메커니즘인 거죠. 얘 때문에 얘가 일어난다. 그거를 밝혀내는 겁니다. 그것이 regularity에 있었던 규칙성.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요 메커니즘 밝혀내면은 일반화도 당연히 이뤄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당연한 얘기인 게 A 현상이 예를 들어서요. A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 피노미넌이 얘는 예를 들어서 C가 원인 돼서 D가 일어나는 거야. 이런 메커니즘을 밝혀냈어요. 특히나 이제 인과관계적 메커니즘을 밝혀내면은 그게 바로 일반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한 가지 사건에 주목해가지고 그거의 메커니즘 밝혀내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현상을 분석하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 자,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요약된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적인 explanation, 설명들은요, can be made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either이 여기 보이고 or이 여기 있네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뭐 하면서? seek하다, 추구하는 겁니다. 아, 근데 이 뭐야? 이거 금방 하네. 모든 관찰들을 커버할 수 있는 아까 미니멀이라 그랬죠. 미니멀. 기억나십니까? 그 원리 원칙들 일반화를 미니멀하게 또는 이코노미컬하게 가자. 적은 수를 말했었죠. 그럼 이 수는 수인데 무슨 수여야 됩니까? 리스트 정말 적은 수여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수여야 되잖아요. fixed 고정된 거랑 느낌이 다르죠. fixed의 반대 개념은 뭐 약간 유연한 융통성 있는 뭐 이런 느낌인데 그건 너무 이상하고요. limited 제한된 수 글쎄 이것도 아니죠. 왜냐면 제한되는 거는 100만 가지도 제한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벌써 이상합니다. 이거 세모에서 거의 X에 가까운 거고요. 요거 두 개가 맞고. 자, 그러면서요. 또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까? general 패턴을 찾아내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개별적인 현상들로부터 drawn, 끌어내지는 일반적인 패턴. 근데 이 패턴 위에 뭐라 돼 있었습니까? 메커니즘, 뭐 이런 이름이 붙어 있었죠. causal mechanism. 그거를 역시 다른 단어로 썼는데 다른 단어 자체가 좀 쉽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 functions, 기능들이고요. assumption, 어떤 생각이라던가 추정이라던가 이런 뜻이고요. feature, 특성들입니다. rules, 규칙들. 단어는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가 느끼시나요? 조금 쉬워요. 요거보다는 보통은 더 어려웠었는데 일단 요 수능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는 지금 줄어들겠다라는 가벼운 예측, 저의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41번으로 갑니다. 어휘가 42번이 여기 오답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문제가 좀 어려울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뒤에 있다 보니까 시간 관리 실패해가지고 틀리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42번이 절대적으로 너무 어려운 경우 가끔밖에 없고요. 요것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잘 푸셨을걸요. 자, 긴 지문은 집중력 싸움이죠. 가보겠습니다. classify 단어 어렵네요. 분류하다. 어떤 것들을요,
같이 다 분류를 합니다. into groups. 딱 그룹으로요. 그것은 something, 어떤 것인데요. 수식을 하죠. We do all the time. 우리가 항상 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하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늘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요, it isn't hard to see why. 그거 왜 그런지를 아는 것이 어렵지도 않대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왜 분류를 할까요? imagine, 상상해봐라.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예시를 들죠. 항상 예시 들 때 imagine, 상상해봐라 또는 suppose 이런 거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요. trying to shop, 쇼핑을 하려고 합니다. 슈퍼마켓에서요. 근데 어떤 슈퍼마켓입니까? 그 슈퍼마켓을 수식하는 where이고요. The food was arranged. 음식들이 배열되어져 있습니다. 야, 이게 뭐야? 여기서 핵심은 random이죠. 랜덤 순서로. 우리가 생각하는 마트 하면은 딱 그 aisle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aisle, A-I-S-L-E 뒤에 나올 건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요 복도 말하는 겁니다. 통로 말하는 겁니다. 길쭉한 통로를 이제 aisle이라고 하거든요. 마트 가면은 여기에 이제 딱 코너별로 번호 순으로 막 물건들이 정렬이 잘 돼 있죠. 근데 여기 이거 아니에요. 여기는 랜덤 오더입니다. 아무렇게나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어디에요? 선반에요. 자, 그 뭐 예시되는데 그냥 빠르게 해석해 볼까요? 토마토 숲이 있고요. 그게 뭐 어디 옆에 있다고요? 화이트 브레드 옆에 있고요. 그냥 in one aisle에 어떤 한 복도에. 그리고 지금 또 가면은 치킨 숲이 뒤쪽에 있고 뭐 옆에 있습니까? 60W light bulb 전구고요. one brand of cream cheese 그게 또 in front 앞에 있고요. 그리고 another in aisle 8 이게 aisle 1이 원 아이리고 이제 요거는 8번 복도죠. 8번 복도. 8번 복도에 또 다른 게 있고 쿠키 옆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냥 쓴 거예요. 뭐 옆에 뭐 있고 뭐 뒤에 뭐 있고 뭐 앞에 뭐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랜덤 오더로 지금 정렬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슈퍼마켓을 한번 상상을 해보래요. 근데 벌써 상상만 해봐도 분류가 왜 필요한지는 대략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인간들은 분류를 하죠. The task of finding what you want.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을 finding, 찾는 그 일은요. would be 어떨까요? 자, A번 time consuming 맞지. 못 찾아 이렇게 되면은 맞죠. 내가 원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역국을 찾으려고 합니다. 못 찾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요. extremely difficult. 이거 굉장히 time consuming,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라는 거고요. 극도로 어렵죠. if not possible. 불가능은 아니겠지. 뭐 한 몇 시간 찾으면 찾긴 찾겠죠. 하지만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in the case of a supermarket, 그 슈퍼마켓 경우에요. someone, 누군가는요. had to design, 디자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체계를요? classification, 분류의 체계를. 그렇죠. 그런 걸 디자인을 했어야만 됐겠죠. 요런 식으로. but 근데 있잖아요. There's also, 이미 벌써 ready-made 시스템이 있대요. 또한 이미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분류의 시스템인데 embodied in our language가 수식을 하고 있네요. 우리의 언어에 구현된 이런 뜻입니다. 언어로 넘어갔네. 언어. 슈퍼마켓에서 넘어가가지고요. 우리의 language 안에도요.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분류 체계가 이미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 뭐 슈퍼마켓 분류하는 건 알겠고 이렇게 복도별로 분류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의 언어에 이런 분류 체계가 구현되어 있다고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약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예시가 바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요. do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개 아닙니까? 이것들은요. 그룹으로 한데 묶습니다. 뭐를요? 이 특정한 동물들의 클래스를 어떤 계층 자체, 계층이 좀 웃기지만 그 어떤 집단을 딱 묶지 않습니까? dog 하는 순간 개들만 쏙 모이죠.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distinguishes, 분류합니다. 그들을요, 뭘로부터요? 다른 동물들로부터요. 그러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식으로 dog 하면서 이렇게 그룹핑을 하는 게 집단을 딱 모으는 게 이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분류라고 불리기에는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진짜 어려웠겠네요. 42번. 이거 아마 답이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뭐냐면은 요 뒤에 나오는 내용도 조금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떡 하면은 이게 하나의 분류다 라고 하는 거 너무 간단하다. 덕이 하나의 그룹. 예를 들어서 척 하면 이게 하나의 그룹. 캣 하면 저게 하나의 그룹. 픽 하면 돼지 하나의 그룹. 이렇게 되는 거는 이게
분류라는 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분류는 막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막 섞여 있어. 근데 노란색끼리 빨간색끼리 이런 식이 분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dog, cat, pig, dog, people. 이게 뭘 나누는 끼는 나누는 거야. 너무 간단하고 요게 권장되기로는 너무 obvious하다 이거예요. 너무 명백하다라는 거죠. 분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표 섞여 있는 상태에서 자 동그라미끼리 모여 이런 식의 것을 우리가 이제 분류를 생각하는데 이거는 너무 명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분류라고 부를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정답이 C번이 되는데 좀 어려웠겠네요. 하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너가 이미 마스터했거든요. 그 단어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명백하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명백한 분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분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주죠. 말을 배우는 아이로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이제 엄마, 아빠 이러고 있어. 그럼 너는요, had to work hard, 열심히 노력했어야만 했어요. 배우려고요. 뭐를? 이 분류체계요. 그리고 여기는 대시 생략이 됐고요. 무슨 분류체계냐면 너의 부모님이 너에게 가르치려고 애쓰고 계시던 그 분류체계. 이건 dog이야. 이건 cat이야. 그걸 배우기 위해서 너 어렸을 때는 그 노력을 엄청 열심히 했어야 됐어. 그렇게 명백하고 이렇게 뭐 확실한 거 아니야. 그래요. 너가요. get the hang of 하면 이게 수거입니다. 요령을 터득하는 거. 그러니까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너 아마도 실수했을걸?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개로 부르는 그런 실수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분류가 처음에는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마스터 해가지고 air 하면 공기고 sky 하면 하늘이고 이 분류가 딱 되잖아요. 마스터해서 그렇지 이것도 분류라는 거죠. 애기들은 배워야 되는 분류다. 자, 만약에요 너가 말하는 거 안 배웠잖아요. 그럼 온 세상이 would seem like 이렇게 보일걸요. unorganized 아까 나왔던 거 이 조직화되지 않은 체계가 안 잡힌 그런 슈퍼마켓이랑 비슷할걸요. 아이 그러네. 여기서 말하는 걸 배운다는 거는 언어를 배워서 우리가 단어별로 착착착착착 세상이 분류가 된 거죠. car, 자동차, 컴퓨터, 컴퓨터들. 그쵸? 그 언어 배워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언어 안 배운 세상은 이런 식으로 막 엄청 엉망일 거라는 겁니다. You'd be in the position of an infant. 너는요, 이제 이런 애기의 입장일걸요. For whom, 그 애기한테 있어가지고요. 모든 물체들은 new, 다 새롭고 unfamiliar, 다 낯설어. 그러니까 분류가 어렵죠. 이 learning, 배움에 있어가지고요. 뭘 배우는 겁니까? The principles of classification, 분류의 원칙, 원리, 이런 걸 배우는 데 있어가지고 따라서 We'll be learning about the structure. 우리는 구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That lies. 그것이 놓여 있습니다. 어디 놓여 있습니까? core, 핵심이죠. 우리의 언어의 핵심에 놓여 있는 고고고 구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된다. 그러니 이 글은 이제 처음에 슈퍼마켓 얘기를 하면서 언어의 분류라는 개념이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핏 듣기에 분류가 그게 있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카메라는 카메라고 칠판은 칠판이고 그게 분류야? 라고 하지만 세상을 분류하고 있는 거죠. 애기들은 이게 칠판인지 분필인지 뭔지 주전자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언어를 제대로 배우고 분류체계를 배웠기 때문에 주전자는 주전자고 칠판은 칠판인 걸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 결론은 언어에는 분류체계가 있다. 그럼 제목 뭐 할까요? 뭐 이 정도 하면 제목 나오지요. 자, 1번 뭐라 그럽니까? Similarities, 유사성이네요. 뭐에? Strategy, 전략에. 뭔데요? 판매랑, 이 슈퍼마켓 이야기죠. 언어 학습에서 전략이 되게 유사하다고요? 이거는 진짜로 전형적으로 위에 있는 그냥 단어들 가지고 만든 거. 2번, classification, 분류. 키워드죠. 분류가 inherent, 내재됐다 이겁니다. 언어에 내재된 특징이 맞잖아요. 언어가 고유하게 그 안에 그냥 분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3번 explore, 탐구하다 이겁니다. 언어적인 이슈들을요. 이 categorization, 항목으로 막 분류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배운다. 역시 그냥 단어만 가지고 장난. Is ready-made classification system truly better? 이미 만들어진 그 분류 체계가 정말로 더 나아요? 그냥 위에 있었던 표현 가지고 만들었죠?
딜레마가 있습니다. 딜레마. 뭔데요? Using classification in language education. 언어 교육에서 분류를 사용하는데 딜레마가 있네. 위에 분류가 있고 언어가 있으니까 장난쳤죠? 학습의 개념인 education도 있고. 그러니까 아차 하면은 당합니다. 위에서 내용 파악 제대로 안 하면은 주제나 제목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내용을 장악하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요거 적절하지 않았던 거 C번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 부분이 해석이 되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요것도 아마 오답으로 고르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너가 마스터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근거가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그렇게 명백한 게 아니고 너가 잘해서 명백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거가 확실하게 있다. 자, 마지막 43에서 45번 가겠습니다. 요 문제야말로 진짜 시간 싸움이죠. 이거는 난이도가 정말 낮은 지문입니다. ABC 저거 43번 빨리 잡으면은 나머지 문제들 다 잡을 수 있고 이것만 해도 몇 점입니까? 6점 아닙니까? 반드시 잡아야죠. 갑니다. 푸는 법. 체육관에서요. 일단 A번 해석해야죠. 태권도 클럽의 멤버들은요. 굉장히 바빴죠. 연습하느라. 누군가는 이제 막 발로 차는 겁니다.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높게 발차기 야 이런 거 하고 있고 또 다른 애들은 막 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뭐 스파링 패드라고 하죠. 이렇게 뽀뽀뽀뽀 이렇게 막 때리고 있고 애나가 누굽니까? 그 이제 클럽의 장인데 이 친구는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멤버들에게 기본적인 동작들 하나 둘 가르치고 있었고 또 근처에 있는 그녀 친구 제이는요 애나를 도와주고 있었네요. 자 태권도 하니까 또 우리가 익숙한 소재 아니겠어요? 금방 해석이 됐고요. 근데 이 제이는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애나가요 지금 glance at 하면은 이렇게 이제 힐끗힐끗 보는 겁니다. 어디를 보냐면은 그 체육관에 있는 입구 쪽을 자꾸 쳐다봐. 그래서 그녀가 지금 seem to be expecting someone 누군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expect가 원래 기대하다 뭐 예상하다 이런 건데 누가 올 거를 자꾸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침내 이제 애나가요 잠깐 쉬면서 took a break 쉬면서 제인이요. 다가옵니다. 애나가 쉴 때 이제 제인이 다가옵니다. 그녀에게. 그녀 누구겠습니까? 지금 애나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Hey, are you waiting for Cora? 너 코라 기다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등장인물이 3명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좀 왔다 갔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인이라는 친구가 있고 지금 애나가 문 쪽을 자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나가 쉴 때 제인이 애나에게 와서 애나야 너 누구 기다리니? 너 코라 기다리니? 그러니까 코라가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상황 한번 정리를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어렵지 않은 내용.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B번으로 바로 가지 않고요. 이제 순서를 잡아야 되는데요. 요거는 ABC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읽고 나서 순서를 조합하시는 게 아닙니다. 첫머리들만 B, C, D의 첫머리들만 읽어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애들이 딱 나옵니다. 야, 너 코라 기다리니? 그랬죠. 근데 B번 볼까요? B번에 야 장난 아니다. B번에 코라가 걸어 들어와. 여기서 애나한테 애나야 너 코라 기다리니? 그랬더니 갑자기 영화처럼 코라가 걸어 들어와요. 얘는 말도 안 됩니다. B번이죠. B번 죄송해요. B번 말도 안 되고 C번에 뭐라 그럽니까? C번은 답이니까 넘어가고 D번에 코라가요 이제 몇몇 연습을 안 나왔다 그쵸? 그래가지고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좀 궁금했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럴듯해요. 솔직히. 근데 C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질문으로 끝났잖아요. 거기에 답을 하죠. 이거는 뭐 100% C번으로 제일 먼저 가게 됩니다. 답을 하잖아요. 그 질문에. 그 질문이 뭔데요? 여기서 요 질문 아닙니까? 너 코라 기다리니? 거기에 답을 합니다. C로 가면은 얘기는 굉장히 단순해져요. 이 문제는 CBD 아니면은 CDB 요렇게 두 개만 이제 가려주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질문에 답을 하죠. 어떻게 해요? Nodding uneasily. 이렇게 nod는 고개를 끄덕이는 건데 uneasily 좀 이렇게 불쾌하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사실은요. 제이는요. 알고 있었습니다. What her friend was thinking. 그녀 친구가 무슨 생각인지를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애나 생각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코라가 누구냐? 새로운 멤버입니다.
태권도 도장의 새로운 멤버인데 이 친구가 애나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좀 초대를 한 거죠. 이제 클럽에 같이 하자고. 애나는 정말로 그녀를 좋아했는데 그녀가 다른 사람이네요. 코라네요. 이 사람은 나머지 전부 다 애나입니다. C번 틀린 거 아니라 다른 사람이고 그녀의 버짓 예산이 타이트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나가 사줬어. 코라에게 태권도 유니폼을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코라를 아끼는 마음에 태권도 유니폼을 사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녀가 그것을 받았을 때 코라는 감사했죠. 그녀에게. 그리고 이제 프라미스 약속했지. 내가 진짜 연습하러 오겠다. 그리고 정말 매일매일 열심히 연습할게. 근데 예상치도 못하게 그녀가 이제 한 번 연습하러 왔네요. 그리고 나서는 never showed up again. 다시는 안 나타났다. 여기까지입니다. 아놈. 태권도복 사줬는데 아놈.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B로 가느냐 D로 가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읽고 섞으시는 게 아니에요. B의 첫머리 D의 첫머리를 가볼 건데요. 아이고야 B번 또 못 가죠. 왜냐 B번은 코라가 와버려요. 그러니까 아직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D번으로 갑니다. 뭐 때문에요? 이제 코라가요 몇몇 수업을 안 왔단 말입니다. 몇몇 연습에 안 왔어요. 그 애나가 궁금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막 궁금합니다. 제이는요 반면에 되게 실망했다. 요 친구는 되게 실망해. 그리고 이제 막 말하죠. judgingly. 약간 좀 이렇게 판단 내리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전히 너는 얘를 기다리냐? 막 이러면서. I can't believe. 나 믿을 수가 없네. 애나라는 너라는 애가 야 실망을 안 하고 지금 화를 안 내? 이해가 안 되네. 뭐 이런 거죠. Why didn't you forget about it? 야, 그거 좀 잊어. 뭐 이런 겁니다. forget 해라. 좀 잊어버려라. 막 이래. 애나가 답을 하죠. Well, 글쎄, I know. 나는 알아. Most newcomers don't keep their commitment to the club. 뭐 대부분의 새로운 오는 애들이 keep commitment가 약속 지키는 겁니다. 그들이 약속 안 지키지. 온다 그러고 안 와. 근데 난 생각해서 코라는 좀 다를 거라 생각했거든. 그녀가 이렇게 말했잖아. She would come every day. 맨날 와서 practice 할 거라 그랬잖아. 자, Just Dance 마치 뭐처럼요. 제이는요. What's about 하면 막 뭐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애나에게 이제 딱 이제 그 제인이 막 답하려고 할 때 문이 swung open 휙 하고 열리면서 There she was. 왔네요. 끝났죠? 누가 와야 됩니까? 저기 이제 B번에 있는 코라가 걸어 들어옵니다. 근데 like 뭐처럼요? Wounded soldier가 뭐예요? 부상당한 군인이에요. 지금 막 밴드 같은 거를 얼굴에다가 팔에다가 막 칭칭 감고 막 이렇게 막 온 겁니다. 자 이제 뭐 답은 다 나왔으니까 빠르게 가죠. 놀랐죠. 놀라가지고 애나랑 제인이요 막 봐요. 그녀를 보면서 어떻게 봅니까? With their eyes wide open. 요게 이제 사실은 45번에 2번의 근거죠. 눈을 크게 뜨고 놀라서 뭐야 하면서 막 봤어요. 코라가 이제 explain, 이제 설명을 합니다. 미안해. 내가 좀 absent, 뭐예요? 결석을 좀 했지. 안 왔지. 내가 이제 자전거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병원에 이틀간 있었다. 이제 마침내는 의사가 gave me the okay to practice. 연습해도 괜찮다는 오케이를 보내줬어. 그래서 이제 온 거죠. 애나가요 정말 신나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No problem. 괜찮아. 문제없어. We're thrilled to have you back. 너 다시 와서 너무 신난다.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제이는요. 애나에게요. apologetic look. 좀 사과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she responded with a friendly pat on Jane's shoulder. 애나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냥 좀 다정하게 이제 팻이 살살 두드려주는 겁니다. 어디를요? 제인의 어깨를 괜찮아. 요런 느낌으로 훈훈하게 끝이 났지요. 자, 그래서 뭐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더 빨리 풀 수 있고 더 정확하게 푸는 법. A번 해석하고 나서 B, C, D의 첫머리를 봐라. 그리고 안 되는 걸 지워요. B번 갑자기 등장해서 안 되고 D번 이거 괜찮을 뻔했어요. 근데 C번이 너무나도 질문의 답이다. 그래서 C번 찾으면은 B 아니면 D다. 요것만 찾으면 되는데 B번은 또 들어오니까 안 되고 D 다음에 등장하면서 끝난다. C, D, B의 순서 3번을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셔야 정확하고 빠르다. 정확하게 푸셔야 돼요. 그래야 실전에서 확실하게 넘어갑니다. 아니면은 긴가민가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끌거든요.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리고 달랐던 것은 C번은 코라였다. 그쵸? 그리고 안 놀란 게 아니고요. 눈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
자,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에 제가 정말 진짜 사실 지금 목이 약간 쉬었는데 목이 진짜 쉬도록 열심히 설명드렸습니다. 부디 이 내용들 잘 여러분들 이해하셔가지고요. 이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약한 유형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유형들 집중적으로 연습하셔가지고요. 앞으로 새롭게 시험을 보실 친구들이라면은 꼭 좋은 성과 얻기를 바라고, 혹시나 수능을 봤는데도 이 강의를 끝까지 봤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고생 많았다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요 또 다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